왕이 열이와 강철에게 궁으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팔척귀와의 직접 대결? 어두운 산길을 따라 열이가 맨발로 내달립니다. 손에는 경기석이 굳게 쥐어져 있지만 검은 기운이 이미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은 산악귀처럼 몸을 비틀며 부딪힙니다. 거기 멈춰, 열이야. 강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쫓아오며 외칩니다. 숨소리가 터질 듯한 강철을 돌아본 열이는 잠시 걸음을 늦춥니다. 느껴져, 팔척귀야. 아직 근처에 있어. 열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공기마저 눅진하게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녀는 까마득한 어둠 속을 응시하지만 그곳에서는 눈빛 하나조차 읽히지 않습니다. 왜지? 왜 저 귀신은 왕실의 혼만 노리는 거지? 강철이 나뭇가지를 꺾어 불을 붙이며 씁쓸한 웃음을 흘립니다. 부러진 가지는 뚝 하고 건조한 소리를 냅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제일 만난 걸 먼저 물지. 강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왕족의 혼, 탐스럽지. 살찐 욕심으로 꽉 차 있지. 열이는 경기석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심장의 고동이 경기석을 타고 미세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럼 윤갑은? 열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납니다. 강철이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어두워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침묵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자는 왕족이 아니지. 열이는 숨을 멈춥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주변의 나무 그림자는 거대한 손처럼 그녀를 덮쳐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열이는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방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일으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답답한 공기만이 폐를 짓누릅니다. 꿈인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는 열이의 눈앞에는 꿈속 장면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피로 물든 궁궐, 붉은 비단을 두른 여인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 뒤를 쫓는 병사들의 함성, 그리고 마지막 순간 두 팔로 자신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던 그 여인의 목소리. 이 아이는 살려야 해. 열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치고 몸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강철이 어둠을 뚫고 성큼 다가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또 시달렸느냐? 강철이 문을 살짝 밀며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묵직합니다. 열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상한 꿈이었어. 강철은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열이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을 뚫고 번뜩이며 열이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열이야? 열이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목이 바짝 마르고 말이 쉽게 나오지 않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뗍니다. 붉은 비단을 두른 여인이었어.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마지막엔 날 꼭 안아줬어. 열이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춥니다. 강철은 팔짱을 풀고 천천히 열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게 울립니다. 그 꿈, 허투루 넘기지 마라. 내 피에 깃든 기억일지도 모르니? 열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손바닥 위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고 그녀는 숨죽여 속삭입니다. 설마, 열이는 떨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려는 듯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방 안을 메운 어둠은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살을 스치는 듯 스산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열이 옆에 앉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어딘가 애잔한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마룻바닥을 무심코 긁는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이야, 뭔가 떠오른 거냐? 열이는 숨을 삼킨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팔척귀는 왕실의 혼만 노렸어. 강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손끝이 마룻바닥을 한 번 더 긁고 멈춥니다. 그래, 그놈은 왕족의 냄새만 맡으면 눈이 뒤집히지. 열이는 손등을 꾹 누르며 말을 잇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립니다.
근데 윤갑 도령도 노렸단 말이야. 강철의 한쪽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얽힙니다. 허나 그자는 왕가의 피를 잊지 않았거늘. 여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리고 손끝까지 차오르는 떨림을 억누르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차가운 마룻바닥에 댑니다. 차가운 촉감이 손끝을 서늘하게 파고듭니다. 나랑 어릴 때부터 여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속삭입니다. 내 냄새가 윤갑 도령에게 스며들었던 거야. 강철은 가만히 여리를 내려다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뻑뻑하게 엉기며 두 사람을 감쌉니다. 여리는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결국 내 피 냄새에 홀려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구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온몸을 무겁게 내리누릅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여리는 필사적으로 숨을 참으며 눈물을 억누릅니다. 강철은 눈을 내리깔고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여리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놈의 진짜 표적이었단 말이로구나. 내 순결마저 팔척기에겐 탐나는 것이었지. 여리는 눈을 꼭 감습니다. 핏줄을 타고 흐르는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숨겨왔던 진실이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강철은 말없이 여리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픈 연민이 스며들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리며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여리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손을 짚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다 이내 몸을 웅크리며 입술을 달달 떨기 시작합니다. 복받쳐 오르는 울음이 목을 조이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몸을 구부립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윤갑 도령이.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차가운 손바닥 너머로 이마에 달라붙은 식은땀이 느껴지고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고 눈물이 방울방울 고입니다. 강철은 무거운 숨을 한 번 내쉬고 조심스럽게 여리에게 다가섭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다 끝내 닿지 못한 채 허공에 멈춥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등이 하얗게 질립니다. 여리의 흐릿한 시야 속에는 윤갑의 홀령이 미소 지으며 사라지던 마지막 순간이 떠오릅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던 그 따스함, 잡을 수 없었던 그 애절함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내가 도령을 죽게 만든 거야. 여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흐느낍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에 억누르던 눈물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집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손끝에 닿으며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달빛이 여리의 구부러진 등을 비춥니다. 그 모습은 마치 꺾인 작은 꽃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강철은 잠시 눈을 감고 무거운 숨을 내쉽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여리 곁에 앉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여리야, 내 탓이 아니다. 죽인 건 곽상충이다. 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나만 없었더라면 도령께서 그렇게? 흐느낌 사이로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여리의 가슴 치는 소리가 방 안을 메아리칩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점차 잦아듭니다. 마침내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든 여리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강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여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달빛이 스며든 방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억나. 여리는 가만히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마룻바닥이 그녀의 체중을 받으며 미세하게 삐걱 소리를 내고 그 소리마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울립니다. 내가 태어난 날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 하늘도 땅도 피처럼. 강철은 미동도 없이 서서 여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봅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겁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뜨겁고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집니다. 왕실에 저주받은 핏줄, 어머니는 날 살리려 했어. 여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을 잇습니다. 목구멍 깊숙이 묵직한 감정이 걸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분은 결국 모든 죄를 나 대신 짊어지셨어. 여리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억지로 웃음을 흘립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비명이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나는 숨겨진 왕실의 씨앗이었다. 강철은 무겁게 숨을 내쉽니다. 그 한마디가 가져온 무게는 방 안의 공기까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여리는 멍하니 창밖 어둠을 바라봅니다.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 너머로 팔척기의 검은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놈은 나를 노릴 거야. 여리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움켜줍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그 작은 주먹 안에는 두려움과 각오가 뒤섞여 있습니다. 강철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어둠을 향해 선 여리의 뒷모습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단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폭풍을 앞둔 짐승처럼 여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운명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